오늘은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혼란의 시기를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주식시장이 많이 상황이 안 좋다, 여의치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양이 아니죠. 그죠? 비상계엄부터 탄핵 소추까지, 그리고 여당과 야당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그죠? 어쨌든 대통령은 뭔가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선포를 했을 것이고,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조금 어떠한 나중에 결과가 서로서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결국은 한쪽은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권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고,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를 위하는 그런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누구든 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개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든 간에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국회의원이든 간에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또는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퇴단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빨리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가득합니다. 누가 됐든 빨리 안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누가 되든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대통령은 개인의 정치를 하진 않겠죠. 대통령이 없는 나라는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대통령이 누가 되든 선거로 투표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겠죠. 어쨌든 국민과 국가를 위한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 누가 되든 상관이 없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행위나 탄핵이 되어서 다른 또 대통령이 되든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여야 할 것 없이 그거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비방할 필요도 없고요, 욕설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제가 이래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이 유튜브 동영상이 유튜브 방송에 올라갈 거니까 누가 말하든 저는 충분히 제가 한 말에 대해는 한 것에 대해는, 말한 것에 대해는 뭐라고 답할 그것도 없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죠? 자, 어쨌든 시리아 국면도 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면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조금 지금 혼란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분란이 지금 일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세상의 외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쏙 들어가고요. 정치 분쟁에만 지금 다들 몰두하고 계신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이스피싱도 조심하시고 사기꾼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 꼭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정치는 정치권들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또 투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요즘 장이 안 좋습니다. 이유는 다 아실 거고. 자, 그렇지만 기업들은 경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등의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또 미국도 지금 모르겠어요. 군함을 기본으로 해서 이지스함이든 뭐든 이 배, 그죠?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배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다소 미국에서는 자원이 지금 여의치 않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또 노조의 문제도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 기회에 미국의 그 어떠한 선박이라든지 또는 뭐 이지스함, 구축함 등등의 많은 배를 수리를 해야 될 때 우리나라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사, 3대 조선사 뿐만 아니라 뭐 현대미포도 있고요. 많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있고, 이런 우리 그 조선사들이 이번에 좋은 실적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조선사들이 황금의 시대가 조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껏 말씀드렸던 것은 큰 대형 조선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은 주제를 뭘 가지고 왔냐면, 그런 3대 조선사 또는 4대 5대 조선사를 이야기를 이제 하기보다는 그 업체에 부품을 제공하는, 그죠? 조선기자재라고 하죠. 그런 업체도 결국은 수혜를 받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죠? 매출이 당연히 증대하겠죠. 그죠? 큰 조선사에서 일을 많이 하면 그 조선사에 납품하는, 기자재 관련한, 조선기자재 관련한 기업도 충분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언론 매체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인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3대, 4대, 5대 조선사들이 2027년까지는 내년, 내후년, 그 다음 2027년까지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다 예측을 하고 있고, 해당 조선사들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사의 주가 상승은 아직까지도 조금 멀었다.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이 주가가, 현재의 주가가 계속 머무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상승 요인이 아직 여유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사의 미래는 지금은 뭐 정치권의 혼란의 시대라서 조금 여의치 못하는 그런 주가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이 조선사의 매출 신장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신장은 아직까지 여유가 제법 많이 남아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조선사가 많은 어떠한 그 이익을, 그죠? 증대시키고, 매출도 증대시키고, 자, 그렇다면 거기에 납품하는 부품, 조선기자재 관련한 기업들도 충분히 수혜를 볼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특히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하고요. 또 경쟁력을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더더욱더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2월입니다. 2024년 마지막 해를 걸어가고 있어요. 자, 이 시점에는 보통 이제 실적들이, 이제 예상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언론은 전부 다 정치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고요. 여러분들 투자할 종목을 미리 선정을 하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오늘 코스피가 2.43% 오른 거고요. 또 뭐 보시는 화면과 같이 코스닥, 그죠? 코스닥이 5.52%나 오르는 것, 이거는 뭐 기술적 반등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오늘 뭐 상승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월요일날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외하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뭐 그 정도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고, 조선기자재 관련한 기업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서 정말 알토란 같은 기업이 있을까, 이런 걸 한번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KSP입니다. KSP는요, 선박용 엔진 밸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선박용 엔진 밸브를 만드는 기업인데 말 그대로 밸브입니다. 밸브. 그래서 엔진 밸브를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방산 분야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 제품을 만들어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재무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이 기업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가 조선업이 다시 코로나 이후에 조선업이 다시 붐을 일으키면서 이 기업의 또 재정적인 그런 부분이 좀 안정을 꾀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한번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죠. 작년까지도 깨끗했고요. 그렇죠. 매출액이 438억, 637억, 816억.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거는 작년보다 거의 작년과 흡사하거나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114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 1년치보다 1년치와 거의 맞먹는 3, 4분기까지 맞먹는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당기순이익은 128억인데 현재 대략 한 100억대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작년보다 오히려 또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고요. 이 기업은 부채 비율도 100% 이내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죠.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50%대도 붕괴가 됐죠. 예, 그만큼 재무 건전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소리고요. BPS가 1263원인데 지금 이 기업의 주가는 지금 현재 3900원이다.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BPS가 더 증가한다고 그러면 뭐 PBR 수준도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혹시나 작년 12월 4분기에는 실적이 어떻게 됐었나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 정도의 230 제가 뭐 잘못 눌렀나요? 아, 맞네요. 작년 12월 달의 수준은 이렇습니다. 매출이 233억, 영업이익 42억, 당기순이익 62억. 자, 이것이 무조건 발생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계절적 특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계절에는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또 어떤 계절에는 안 올라가고 뭐 그런 것들은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업은 올해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미리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상승, 올해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략 한 100% 정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이 기업도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의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에 머무를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조정이 오겠지만 조정은 뭐 떨어지는 거겠죠. 조정은 오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2027년도까지 빅 3라고만 하니까 자꾸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서 빅5라고 할까요? 빅5의 조선사들이 조선업이 2027년도까지 수주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품주도 그에 같이 어깨를 잘 나란히 해서 발맞추어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뭐 지금 가격도 높은 가격의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뭐 시점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지는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2027년도까지 수주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KSP가 항상 조선기자재 하면 제일 먼저 예전에 뭐 현진소재 뭐 용연BM 뭐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풍력 회사요. 조선기자재도 판매를 했고요. 그런데 뭐 요즘은 KSP가 거의 뭐 우리가 조선기자재 하면 KSP가 제일 먼저 이 검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기업은 주로요. 현대중공업 있죠. 현대중공업하고 STX중공업 그죠. 그리고 HSD 엔진이라는 회사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주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기업도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뭐 현대라고 적혀있는 건 다 빼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죠. 우리가 좀 생소한 그죠 조금 작은 중소형 기업을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뭐 그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또 현대미포조선 그런 이제 큰 대기업과 맞물려 있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또 뭐 하나오션 이런 기업과 맞물려 있는 기업들은 좀 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HD 현대마린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 마음입니다. 자, 우리 한국조선해양도 HD 한국조선해양이죠.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그죠? 그래서 그것도 좀 빼고 삼성중공업도 말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것도 좀 빼고 그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부품과 관련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를 말씀을 드려본다면 아마 이 회사가 경상권에 있을 거예요. 부산인가요? 오리엔탈 전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한 번쯤은 뭐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예, 그저 선박용 대형이나 중형 구조물과 선박용 기계 부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상당히 예전에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힘들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힘들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뭐 이 조선 해양업 특히 HM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죠? 굉장히 많이 그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죠. 그죠? 자, 그러다가 끊임없이 하락하다가 박스권을 거친 후 근래에 다시 상승을 했다가 이 정치권의 어떤 문제로, 그죠? 주가가 쭉쭉쭉 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 오리엔탈 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올해 예상치가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상승한 원동력은 매출이 1100억, 1300억, 1500억, 그리고 올해 예상치는 2000억 정도입니다. 영업이익은 작년 128억에서 293억, 당기순이익은 89억에서 276억. 자, 요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퍼는 7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렇게 퍼가 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127.67에서 107대로 한 20% 정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퍼 기준이 얼마냐면 21입니다. 업종퍼는 105인데 100 이상 넘어가면 큰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퍼는 21.69에서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퍼는 많이 떨어지면 더 저평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훨씬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향후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27년까지는 다 수주가 되어 있고 내년에도 또 수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도 아직까지는 주가의 흐름상, 우리가 크게 한번 볼까요? 주가의 흐름상 크게 상승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반영이 다 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을 한 번 더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조정을 한 번 더 받아주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회사다, 이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이 회사가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 나름, 그죠? 아주 탄탄한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조금 번외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번외라기보다는, 자, 대양전기공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자, 이 회사는 우리가 차트만 봤을 때는 와, 바닥권 아니냐, 뭐 이렇게 지지선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지금 바닥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반드시 제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회사 상호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양전기공업입니다. 이게 전기 제품이겠죠. 그죠?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용 조명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조명 아시죠? 그죠? 그래서 뭐 이 조명이 이거 뭐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 그죠? 그래서 잠수함이 아니라 잠수정. 그죠? 잠수정 아시죠? 그죠? 자, 그런데 해당하는 방위산업 관련한 조명과 조명기구도 다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기도 뭐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이 단순하게 제가 왜 약간 번외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구에 해당하는 거, 전구가 아니고요. 전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전기와 해당하는, 예, 그런 제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매출 규모라든지, 물론 뭐 전기도 하니까, 그죠? 전기 자체도 하니까, 전구만 파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좀 매출의 다양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렇게는 사실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매출 규모도 1300억, 1500은 올해 예상치는 1892억, 작년에 영업이익이 37억에 올해는 113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작년은 84억, 올해는 13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요, 이 회사는 이제 보여주는 장점이 부채 비율입니다. 이 부채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 기준에 했을 때 좀 많이 낮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작년 대비해서 많은 성장과 또는 뭘요, 이익을 이끌었어요. 그죠?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퍼 기준이 얼마냐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8.11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업종 퍼는 10.96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8이라고 그러면 지금도 가격이 업종 퍼 대비 저평가고 PBR은 더 많이 저평가예요. 그죠? 0.46 밖에 안 되니까. 주당 순자산인 BPS보다 지금 주가가 어떻다고요?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 10.96이다. 그럼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BPS가 23,000원이잖아요. 올해 이익이 또 증가하니까 올해 BPS는 25,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주가는 11,000원이에요. 최소한 이 장부가치 BPS는 청산가치라고도 하는데요.
최소한 이 금액만큼은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PBR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목표가는 21,000원에서 22,000원대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치솟았던 금액 상단까지 가야 본인의 이 회사의 적정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지표를 통해서는. 그래서 현재는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의 주가가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를 고려해 볼만 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잠시만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정치권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하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기업을 미리 선정을 해 놓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정치권이 안정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많이 나오는 그런 뉴스들이 뭐 찌라시들이 다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뭐 어떤 언론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자기의 생각대로, 그죠?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언론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쪽으로 중점이 되어서 이제 말을 하는 이런 방송 언론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찌라시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찌라시가. 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치는 안정권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예, 결정적 한방은 있을 수 있어도 국가의 안정은요, 한방에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한방에 터집니다. 여러분들, 시그널을 주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물론 그 시그널을 포착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위성을 띄우고 미국에서 감시자산을 동원을 해서 북한을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쟁은 한방에 납니다. 모르게 있다가 갑자기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그러겠죠. 그래서 정치적 안정은 한 방에 올 수가 없다. 단 전쟁은 한 방에 온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 발발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졌겠죠. 그죠?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지금 현재 뭐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이럴 때는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건 제 내피셜이니까 그건 너무 믿을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예, 어쨌든 이 대한전기공업은 조선기자재 그리고 방위산업 그리고 철도 차량에도 이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과 관련되어 있는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지금 가격은 일반 적정가보다는 굉장히 조금 지지선에서 머물러 있다. 즉 상승 여력이 재무제표상으로 기업의 상태상으로는 보면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큰 조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선기자재, 즉 그 대형 조선사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죠. 예, 그런 기업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박 엔진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있긴 한데 그 엔진을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뭐 잠시만요. 잘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S&W라고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W 이렇게 되어 있어요. W, S&W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뭐 이전에 뭐 거래 정지 기간이 있었다 그죠? 거래 정지 기간이 있었고 큰 상승세가 없이 계속 추락하는 역배열의 어떤 그 시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볼까요? 어떻게 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을 계속 형성을 하고 있을까? 자, 300억, 360억, 그리고 436억. 올해 지금 현재는 한 300억대가 넘는 그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략 작년하고 매출은 비슷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뭐 2022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28,000원까지 갔던 그런 기업이 액면 분할이었을까요? 아니네요. 실제로 떨어졌네요. 28,000원까지 갔던 기업이 2,700원까지 거의 9분의 1 수준, 10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걸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부채 비율도 그래 높진 않거든요. 46. 자, 그리고 뭐 퍼 기준은 8이고요. PBR은 0.64.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가? 어떤 계속성이 없는 건지 어쨌든 조금 아직까지는 주가 차트상은 불안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선박 엔진 부품이라든지 산업 부품 그리고 단조품 제조업체인데 특히 이제 주요 제품은 선박 엔진 부품, 선박 엔진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단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 재무제표는
지금 이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거든요. 나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지금 바닥까지 떨어졌느냐? 그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뭐 퍼가 5.32로 기록이 돼 있죠. 업종퍼는 뭐 105고 PBR도 1.2 이하니까 0.41이니까 나름 저평가다 지금 현재. 자, 근데 이 주가가 끊임없이 지금 하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거래량의 문제도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업 재무제표상에서 나오는 금액보다는 조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준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한번 뭐 오늘 이렇게 반등한 것은 기술적 반등이니까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그죠? 제가 오랫동안 물렸던 그런 종목들이 수익권으로 들어오면 바로바로 스탑을 걸고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뭐 하한가 맞았나요? 하한가 맞았었네요. 자, 끊임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쨌든 그 예전에 뭐 과거 이 기업의 과거에 어떤 특정 문제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건데 그 과거 모습까지는 제가 뭐 예측을 하기는 좀 힘들고요.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으니까 거래가 중단이 되는 이런 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역배열로 계속 좀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때가 코로나였겠죠. 자, 코로나 가격까지 거의 다 다가왔네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러한 기업은 제가 봤을 때 기업은 뭐 차츰 나아지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나아지고 있는 것은 보이는데 조금 더 지켜보시고 역배열이 제거가 되고 박스권에 진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다음 우리가 보는 것은 똑같은 선박 엔진, 선박 엔진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 그죠? 부품 관련주인데요. 이 회사는 나름 예전에 좀 유명했는데 삼영엔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영엔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말이죠,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 7년치 전체가 다 박스권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체가 전부 다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이 이탈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좀처럼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봉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주봉으로 보니까 눈에 보이시죠, 그죠? 자, 이 기간이 전부 다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이 오래된 기간 동안 박스권을 이탈하지 못하고, 뭐 지지선도 나름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2차 지지선은 여기겠죠. 여기가 1차 지지선이 될 것이고, 떨어질 때는 여기가 1차 지지선, 여기가 2차 지지선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참 좀처럼 이 박스권을 탈출을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업종퍼가 29.18이고 29.18이고 그죠? 해당 회사의 퍼가 7.80, 저평가 수준이죠. 물론 근래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퍼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저평가로 표시가 되는 것 함정은 있습니다. 거의 다 주가가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업종퍼는 29.18, 그리고 이 회사 퍼는 7.80, 그리고 PBR은 0.66 저평가 수준이죠. 배당도 뭐 2.76%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자, 그렇죠. 보면은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자, 2021년과 2022년까지는 단기순 손실을 기록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죠? 그런 회사였어요. 이렇게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익으로 돌아섰어요. 매출도 꾸준하게 698억, 907억, 957억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47억 정도 나와 있어요. 영업이익은 벌써 작년 수준을 어떻게 됩니까? 거의 상회하는 그런 그죠? 69억이니까 작년 영업이익을 벌써 초과했습니다. 3, 4분기에.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일단 뭐 분기별 특성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분기 볼까? 작년 4, 4분기를 보면 역시 뭐 크진 않지만 이익을 구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 올해 실적은 이 삼영 엠텍은 작년보다는 주가가 더 저평가가 되어 있다. 지금 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주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반등인 것은 기술적 반등이고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정치권 안정이 되면 우리가 근래에 우리가 저번 주부터 그죠?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이 되면서 뭐 탄핵이니 아니니 뭐 이런 말들은 뭐 아주 머리 아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번 주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많이 떨어졌던 기업은 진짜 좋은 기업이라면, 괜찮은 기업이라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손절을 할 시점은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수익 난 종목은 수익 실현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좋은 기업은 오히려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야 되는 타임입니다. 근데 너무 불안정하니까, 그죠? 예, 너무 불안정합니다. 이 하락하는 흐름이 오늘 잠시 깜짝 뭐 반등을 했다더라도 내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정치적 안정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절이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이런 기업은 추가로 매수를 오히려 진짜 어떤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이 기업의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때는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임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혼란스럽죠. 시장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감하게 추가로 매수하세요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있다면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그리고 성장성을 그리고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그걸 손절해서 손실을 확보를 하는 그죠? 그런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걸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투자는 내가 믿는 기업이면 어떠한 이유에든 떨어지더라도 조금의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견뎌내야 됩니다. 그 기업을 믿어야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대표님 저 마이너스 50%인데요. 50%가 아니고 80%면 어떻습니까? 그 기업을 믿어야죠.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투자한 여러분들이 잘못인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이 기업이 재무제표 분석을 해보면 이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국가가 이제는 안정의 길로 돌아서고 이제 경제를 푸시하게 되면 지금 근래에 떨어진 그 주가까지는 금방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지 않던가요? 어저께 손절하신 분 오늘 기술적 반등 훅 올라오니까 어때요? 또 후회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이 내일도 반복될 수 있고 모레도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처음 투자하실 때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고 철저하게 재무적인 분석도 하고 기술적 분석도 한 상태에서 들어갔다면 그 기업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애기가 사법고시를 준비해요. 물론 뭐 지금은 뭐 전부 로스쿨이지만 아니면 뭐 그 각종 시험에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부모가 너는 안 돼 그만둬 또는 연인이 사랑하는 연인이 그렇게 해서 한 번 떨어졌어요. 그럼 니는 안 돼 그만둬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열심히 한번 해봐라. 뭐 운이 이번에 좀 나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너는 잘할 수 있으라는 그런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떨어진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올라가면 좋아하고 그럼 올라가는 게 또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이거 수익을 까먹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매도 때리고 여러분들이 매도하면 주가는 상승하고 늘 그런 걸 반복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투자의 프레임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뽑아도 말이죠.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업을 뽑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심리가 흔들려버리면 부안해동해버리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기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습의 시간도 중요하고 지식을 쌓는 시간, 지혜를 쌓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심리적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강의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심리적 안정,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프레임을 먼저 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보통 주식 투자자들이 미친듯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 분석을 하다가 실패도 경험하게 되고 성공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얼마나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프레임을, 내 투자 방식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프레임이 잘못됐다면 5년 내에 빨리 수정을 하셔야 되고, 좋은 게 있다면 더욱더 내 기법으로서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게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책에서 나오는 거, 동영상에 나오는 거,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주식 방송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믿고 투자를
접근을 해봐야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심리학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따라하는 따라쟁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년이 지났는데 6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똑같이 종목 어떤 힌트를 얻기만을 바라는, 그래서는 절대로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니까요. 차라리 내가 지금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내 투자 프레임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50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대략 한 12년에서 15년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곧 이제 내가 은퇴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은퇴를 당할 건데, 기업에서 내보낼 건데 이제 퇴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와서는 이제 조급증이 일어나죠. 그죠? 당장 수익 내기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니까 그동안의 기술을 개발하고 여러분들이 몇 년간 어떻게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프레임을 짜고 나갔던 사람은 결국은 그 은퇴의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렵지 않고 내가 그걸 팠다고 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은 이렇습니다. 50대 60대 때 퇴직을 할 시점에 아무래도 최고 연봉이었겠죠. 그죠? 나이가 있으니까 경력도 많고, 그때 연봉보다 좀 내가 여유로, 그동안에 내가 주식 투자 공부를, 학습을 많이 해서 실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은퇴 후의 소득이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좀 답답한 거죠. 왜 다른 분들은 그러지 못할까? 주식은 나하고 안 맞아. 투자하고 나하고 안 맞아. 나는 그냥 정기예금만 꼬박꼬박 할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건데요?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뭐, 건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국가 탓을 하실 거예요? 연금이 작다고 하실 겁니까? 어쩌라고요? 연금이 뭐 고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연금을 지금 젊은이들이 더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연금에서도 어떻게 줄여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 연금이 돌아가고 우리 2세, 3세들이 어떻게 조금은 탄탄한 또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국가가 할 일이니까 일단 우리는 일단 그런 이야기는 생략 이제 그만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돈을 벌거나 또는 손절을 하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년 후에, 은퇴한 이후에 또는 뭐 은퇴하기 전이라도 몇 년 후에 내가 정상적인,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프레임을 늘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수익 내는 것도 기분 좋죠. 자, 뭐 어제 오늘 우리 수익 실현 하신 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또 말씀드린 대로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가 수익금을 100만원 얻었다, 1000만원 얻었다, 제가 최소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1-20%는 현금을 인출을 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권 계좌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다른 계좌로 옮기세요. 그리고 그걸 그냥 그 통장에 놔두시거나 현금을 들고 계시지 마시고 당장 오늘 여러분들이 마치고 마트에 가서 고기도 좀 사고요. 또 필요한 신발이나 옷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사보세요. 사보면 오히려 더 다음에는 그죠? 수익을 더 증대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여유를 부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을 투자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더욱더 강하게 느껴보시라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돈은 써야 들어와요. 여러분 돈을 쓰지 않고 들어온다? 좀 어떻게 보면 뭐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나가는 것은요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때는 뭐 채워지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투자 수익을 얻었으면 그 중에 일부를 끄집어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쓰시라고요. 조금은 써보라니까요.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내가 여유있게,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밀크커피,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좋아하시잖아요. 스타벅스나 뭐 이런 데, 맞죠? 타면 탐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 가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여유있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뭐 바닷가 이런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바다도 보고 오고 그 정도의 뭐 시간은 좀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투자 매도를 한다면 최소한 3일 있다가 추가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셔라. 3일간의 여유는 좀 가지셔라. 그런 말씀. 왜? 3일 후에 돈을 찾을 수 있거든요. 주식은 오늘 바로 샀다가 그냥 오늘 팔았어요. 오늘 팔았는데 그래도 돈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3일 후에 현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식은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팔았다면 그 즉시 다른 주식은 바로 주식은 살 수 있거든요. 어차피 예수금 3일 후에 또 결정이 될 거니까. 예, 그럴 수는 있는데 현금을 찾으려면 3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일 후에 다시 재투자를 해라. 그리고 좋은 종목을 미리
꼼꼼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을 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조선기자재 하면서 사명 MT까지 하면서 좀 말이 뭐 다른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갔습니다. 한 종목 정도만 더 할까요? 제가 예전에 이거는 우리 회원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인데 승강밴드입니다. 승강밴드. 근래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뭐 그 화면에 키우진 않지만 우리가 이때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지금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유료 회원이시든 무료 회원이시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차트창을 펴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사자마자 이거는 제가 전략이었던 거지 이렇게까지 상승할 줄은 당연히 몰랐습니다. 대략 한 100% 지금 수익 났거든요. 대략입니다. 뭐 80%에서 100% 사이 수익이 났는데 왜 근래에 제가 매도 사인 냈습니다. 이건 왜 매도 사인했어요? 아니 대표님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만한 만족합니다. 근데 운이 좋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운이 좋아서 제가 요 수익을 낸 겁니다. 왜냐면 이거 원자력 관련 공사도 있고요.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도 있고 조선업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발전 설비 산업. 그래서 조금은 중화학공업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인데 아니 규모가 그러니까 간단한 그런 자재들이 아니고 좀 큰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승강밴드는요 똑같습니다. 이 조선업의 붐에 힘입어 더욱더 이렇게 상승할 여력이 어떻게 해요?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 다시금 조정을 받고 내려오면요 다시금 적절한 타임에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시고 지금 이 방송에 계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무턱대고 떨어졌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아실 거니까 제가 이거는 뭐 유튜브에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타임에 와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타임이 오면 한 번 더 여러분들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1300억, 2400억, 2500억, 올해는 2400억 정도네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448억에서 올해는 547억을 예상하고 있고 단기순이익은 392억에서 479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요. 내가 이 회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8%, 20%, 50%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회사는 8.8인데 앞에 회사들은 100%, 90%, 50% 이랬지 않습니까? 물론 뭐 50%도 굉장히 뭐 낮은 수준이고 30%도 낮은 수준인데 이 회사는 부채가요 8%밖에 안 됩니다. 8.8%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업을 좋아합니다. 왜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은행에 다 갖다 준다? 저는 물론 이 부채는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가 있고 그렇지 않는 부채도 있긴 한데 우리 회원님들이나 무료 회원님들은 다 아실 거니까 그죠? 강연을 통해서 다 들으셨을 거니까 제가 굳이 뭐 추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부채가 적은 기업을 좋아합니다. 이자를 동반하든 안 하든. 예. 그리고 퍼가 올해 이제 연말에 예상되는 퍼가 근래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껑충 뛰는 바람에 퍼가 오히려 작년보다는 실적이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요. 퍼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근래 주가가 너무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4까지 치솟았다. 근데 업종퍼는 29.18이고 PBR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퍼가 14.71인 이유는 올해 실적이 반영이 되면 작년보다 좋아지니까 조금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업종포의 한 2분의 1 수준이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업은 빅3가 죄송합니다. 빅5 정도가 되는 그런 큰 기업들은 반드시 어떤 수주를 다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품도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승강밴드를 추천했는데 사자마자 너무 이렇게 급등을 해서 일단 뭐 바로 뭐 한 달여 두 달 정도 사이에 2달 정도 됐네요. 그 사이에 제가 이때 매도는 이 꼭대기에 센 게 아니고요. 요날 요쯤에서 21,000원대 맞네요. 이쯤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왜 내가 매도했는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뭐 공교롭게도 사실은 여러분들 이때 다들 매도 하실 수 있잖아요. 저한테 다 배우셨지 않습니까? 이때 매도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유튜브를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 어떻게 해서 매도를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이때 매도하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절대 다른 데 가서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프레임을 만들기만 하면 충분히 수익을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방송에서 흥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번개나 할까요? 그렇네요. 날씨도 좀 그렇고. 어쨌든 오늘 뭐 어제 오늘 뭐 수익 실현 하신 분들이 대략 한 20명 정도, 아직까지 안 파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 그 매도 하시고, 제가 분명히 스탑 걸거나 매도로 대응을 해라고 제가 단체 방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진행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어줍지 않게 그냥 들고 다니시다가 훅 내려 꼽으면 안 되니까 스탑을 걸고 대응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2024년 12월 10일입니다. 올해 대략 한 21일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원래 저번 주부터는 또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저는 항상 12월 3일부터 책을 읽거든요. 지정되어 있는 책을 똑같이 매년 읽습니다. 매년 읽는데 저번 주에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제가 책 읽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책과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유일하게 제가 즐길 수 있는 낙 중에 그죠? 아무런 터치 없이 제가 즐길 수 있는 게 책을 보는 건데, 이번에는 제가 이 책 보는 걸 깜빡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방송은 일단 그리고가 건강 잘 관리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스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